똑부러지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보자면 실제로 제가 많은 아이들을 코칭을 해보면 머리로는 알아도 만약에 주위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왜 이때 이렇게 말을 못했어? 다음엔 이렇게 말해.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성격이 그거를 해낼 수 없으면 말을 못해요. 아이들이 뭐 축구 경기라든지 어떤 게임을 할 때 반칙하는 아이들이 꼭 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끈이가 낮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화법을 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렌 패밀리 브루스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똑부러지게 내 생각을 전하는 말하기 연습의 저자이신 임정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현재 인파워 스피치 교육원 대표로 12년째 운영을 하면서 아이와 성인들의 말하기 코칭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교육정보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이자 커뮤니케이션 코치이고, 또 이번엔 제가 책을 내면서 이 네. 자리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화법과 소통에 관한 4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인들, 아이들 스피치 훈련을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해주시고 있으신데요. 상담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우셨던 사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아이의 사례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반 대항으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본인이 반 대표 주자로 나가게 된 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본인 대신에 다른 친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하고 서운하고 속상해 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나 잘 달릴 수 있어. 이번에는 내가 뛰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내가 뭔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일을 그 당사자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그 속상함을 토로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례는 한 친구가 굉장히 순한 기질이에요. 네.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교를 하고 나서 친구가 자기 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가방도 메고 있고 또 양손에 보조 가방도 들고 있으면 못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지금 버거운데 그 가방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들어주는 걸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사실 괜찮아요. 또 그 상대가 뭐 몸이 어디 다쳤다든지 네.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건 되게 좋은 네. 행동이죠. 근데 그 친구가 집에 와서 엄마가 물어보면 나도 좀 힘든데 친구가 들어달라고 해서 거절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안에서 다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저도 안타까워요. 똑부러지게 아이를 다들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보이실 텐데 똑부러지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보자면 좀 이성적인 편이세요. 어머님들이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다 우리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아끼고 감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 혹은 격려를 해줘야 되는지 때로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고 격려해줄 때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하는데 또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규칙, 도덕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되게 엄격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감이 되게 좋다. 야. 이런 공통점이 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부모님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성이 굉장히 있으세요. 아무래도 내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우쭈쭈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의존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딱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런 처신을 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인 분들이 많다. 이런 부모님들 중에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돼. 네.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독립성을 가지고 다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 공부에 대한 거 관심 그쵸. 많으시잖아요. 뭐 좋은 학교. 성적이라든지 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공부하라 소리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런 잔소리 안 한다라고 말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건 네 공부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도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또 해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생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똑같이 독립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를 대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어른이고 부모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어리게 보고 종속된 존재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시냐면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작가님, 책 보니까 나의 성격, 우리 아이의 성격 유형을 진단하면서 네. 거기에 맞게끔 솔루션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아이들의 이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성격과 무관하게 그냥 이럴 땐 이렇게 말해 라고 많이들 솔루션을 주는데 실제로 제가 많은 아이들을 코칭을 해보면 머리로는 알아도 만약에 주위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왜 이때 이렇게 말을 못했어? 다음엔 이렇게 말해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성격이 그거를 해낼 수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 책은 아이의 성격 유형을 먼저 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진단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5가지 성격 유형의 캐릭터를 네. 기억하시기 쉽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기억하기 쉬우시죠? 이거는 제가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번이라는 분의 교류 분석이라는 성격 이론을 좀 차용해서 네. 성격 캐릭터를 5가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재미있게 만든 것보다는 심리 이론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격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예. 좋아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화끈인가? 포용인가? 침착인가? 솔직인가? 끄덕인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네. 판단을 해보신다면 일단 다른 아이가 어떤 규칙이나 규율 혹은 어떤 도덕 이런 걸 어겼을 때 제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화끈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포용이는 주변에 뭔가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보고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감정을 같이 교류하려고 하지 않고 좀 무관심하다. 그러면 포용이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침착이는 육하 원칙 그리고 어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침착이가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솔직이는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좋아, 싫어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솔직히가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끄덕이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수긍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라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수긍하거나 한 발 물러서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끄덕이가 낫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진단을 하셨을 때 이제 화끈이가 이제 낮은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화끈이가 낮으면 단호하게 말을 못 해요. 아이들이 뭐 축구 경기라든지 어떤 게임을 할 때 반칙하는 아이들이 꼭 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끈이가 낮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의 표정이 진지하고 그다음에 목소리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런 화법을 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일단 표정이 진지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네, 웃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목소리는 힘있게. 하지 마. 하지 마.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말들을
아주 강력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그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서 그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필요하고 충분히 소리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연습시켜 주실래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표정 새치기? 웃으면 안 돼. 어.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 새치기 안 돼. 차례를 지키자. 맨 뒤로 가줘. 이렇게 연습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다들 줄 서고 있잖아. 새치기는 안 돼. 차례를 지켜. 야, 꺼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과 말투와 목소리로 말을 하면 밀린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규칙을 어기면 안 돼. 규칙 어기지 마. 야, 규칙은 지켜야 해. 야, 새치기는 안 돼. 새치기 하지 마. 떠들면 안 돼. 떠들지 마. 그래서 이걸 연습을 안 하면 실제 애들 정말 못해요. 텍스트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는 그런 애들은 특히나 만만치가 않아요. 네, 기가 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습도 필요하지만 진단했을 때 낮은 애들은 더 못해요. 그래서 그 성향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럼 포용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단하셨을 때 포용이가 낮은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공감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걸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아이들은 일단은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도와줄까?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 이런 화법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친구의 감정에 관심을 갖도록 주목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뭔가 속상해한다. 그러면 너 속상한 일 있어? 속상하구나. 뭔가 기쁜 일이 있어. 너 되게 지금 신나 보여. 기쁜 것 같아. 이렇게 그 친구의 감정을 내가 관심을 갖고 발견해서 똑같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용이가 조금 낮았던 친구들이 훨씬 높일 수가 있죠. 보통 핵심적인 말은 도와줄까?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무관심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공감하지 네네. 못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는 학교 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친구 관계는 조금 소원하고 약간 외톨이처럼 누가 소외를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나 혼자 그냥 학교 생활하고 학원 다녀오고 약간 무미건조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용이가 낮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꼭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침착이는 F보다는 T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상황 판단 못하고 주변 사람 다 퍼주기만 하는 배려만 해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침착이는 일단 표정이 변화 없이 감정의 동요 없이 그리고 말은 이성적인 말들을 많이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비교해 볼까? 정리해 보자.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첫째, 나를 많이 생각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칭했던 아이 중에 침착이가 낮았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산만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오면은 일단 강의실을 막 집중 못하고. 네, 집중 못하고 산만해서 뛰어돌아다녀요. 그리고 주변에 물건들을 다 만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정리해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언제 그랬던 거야? 어디 다녀왔던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랬던 거야? 이러면서 제가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하면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육하원칙에 맞춰서 조리 있게 정리해서 말하는 훈련을 했었던 거죠. 솔직히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게 낫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왜 내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응. 흐트러질까 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괜히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얘가 나 싫어하지 않을까? 괜히 관계가 불편해져서 학교 생활이나 학원 갈 때 좀 불편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런 두려움, 약간의 불안,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감정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나 좋아, 나 즐거워, 나 지금 서운해, 나 지금 속상해. 이 모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다 온전히 내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주변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너무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감추고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아이들은 이걸 자꾸 참는 거죠. 삭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친구가 깐족거렸을 했을 때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세 역전이 되니까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내 감정은 내 거다. 내가 이거를 표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감정의 언어를 좀 많이 쓰시면 좋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감탄사. 정말? 우와. 네, 그죠. 아휴. 이런 감탄사. 왜냐면 이건 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감정에 따른 표정. 그러니까 기쁘거나 신날 때는 그런 표정이 있고, 내가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땐 또 그런 표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감정에 맞는 표정을 지어주시고 그러한 말투로 하시면 돼요. 특히 솔직히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화법은 나 이거 좋아, 싫어, 그 다음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런 언어를 많이 써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끄덕이 캐릭터인데요. 끄덕이는 다른 사람에게 수긍하고 순응하고 내가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양보하고 겸손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게 나았다면 그러면 내가 이기적인.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좀 순응을 해야 되는데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을 할 때도 이게 공동체라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때로는 내가 좀 한 발 물러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이나 그다음 친구한테 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한 발 물러서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끄덕이가 낮은 친구들은 한 발 물러나는 자세, 조금 수긍하는 자세, 그런 말과 행동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상대를 좀 살피고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이런 걸 살피고 힘을 빼는 표현. 그렇죠. 그래서 끄덕이가 낮은 경우는 너무 주변의 눈치를 안 보고 내가 좀 물러나야 될 때도 안 물러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제가 이제 놀이터에서 보면 그러니까 놀이터 보면은 아이들이 타고 싶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인기 있는 거. 그럼 막 줄이 서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내려. 안 내려. 다음 친구들 막 기다리면 좀 적당히 타고 그러면 맞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제 좀 내려. 맞아요. 다음 친구 있잖아 하면서 좀 곤란해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게 끄덕이가 낮기 때문에 나 안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끄덕이를 더 높여야 하는 그런 아이의 성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할게 이런 말들 그리고 뭐뭐 해도 될까 이런 말들 내가 좀 수긍하고 따르는 말과 행동이 조금은 필요하다. 작가님, 아이를 성숙하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거거든요. 똑부러지게 아이를 키워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키워드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표현이라는 게 영어로는 expression이잖아요. 그러면 접두사인 ex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똑부러지게 당당하게 말을 하려면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이에 내 생각과 감정을 적는 건 이 행위도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글을 쓰는 거지만 말은 꼭 입 밖으로 소리 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온전히 당당하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말하기 코칭을 수년간 이제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말하기, 스피치는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또 드려요. 왜냐하면 지식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공부를 할수록 아이가 똑똑해져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기술은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럼 말하기는 아무리 내가 책을 보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결국 바깥으로 표현, 발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친구 관계에서 내가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표현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관찰을 해주시고 그 표현이라는 건 당연히 5가지 캐릭터에 맞는 그 표현이 다 각각 있습니다. 화끈이는 단호하게 말하는 표현, 호용이는 공감하면서 말하는 표현, 침착이는 조리 조리 있게 있게. 말하는 표현, 솔직이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표현, 끄덕이는 한 발 물러서고 내가 따르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상황별로 캐릭터별로 다 다를 뿐이지만 결국에는 표현을 아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표현. 그리고 우리 아이가 특히 말하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내 생각과 감정을 바깥으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관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또 집에 와서 어떻게 하나요? 막 울기만 해요. 억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